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인수 보고한 자료 함께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시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수립 작업 중요한 부분인데 울산대학교 병원을 통해서 주로 보건의료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뭐 4억 400만 원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 거죠? 이제 비상근으로 그러면 이 해서 4억 400만 원이라는 국비는 이 예산은 대부분 이제 의사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나가고? 그럼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연구원들하고 거기에 수행하는 과제들 거기에 쓰이는 예산들입니다. 네.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해서 2억 6,1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어떤 여론조사인가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말입니까?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모든 지자체를 동시에 하는데 네. 이게 매년 이제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4,500명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해서 저희들이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각 지원 사업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당선인님 그게 이제 이 부분 의사들이 울산에 오느냐 마느냐는 사실 복합적 요인들이 많습니다. 의료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필수 의료 분야라든지 공공 의료 분야에 관련되는 센터들에는 그 관련 사업들을 다 진행하면서 의사들 일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졸중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연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산부인과도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아과도 부족합니다. 필수 의료에 특히나 의료 취약계층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력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걸 뭐 단순히 민간의 영역이니 민간이 알아서 하겠다 하고 손 놔버리기에는 지금 당장 뇌졸중 쓰러지면 어떡하시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울산시의 정책적 대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하고 있죠? 지금 바로 앞 밑에 권역별 몇 페이지입니까? 예? 몇 페이지입니까? 저기 14페이지인가요? 13페이지에도 13페이지. 예, 말씀 주시죠.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치료 역량 강화하는 부분 저기 장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저기 4페이지에 저희들 각종 그 공공의료 분야별 수행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지역 이제 암센터라든지 모자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또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심내혈관질환센터, 각종 센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들을 이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에 한 257억 토탈해서 정도 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장비나 병원도 중요하지만 의사 선생님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울산에 지금 공립병원을 세우고 싶어도 의사 확보가 제일 어려운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 필수 의료 인력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역 의사제, 계약형 지역 의사제를 채용 관련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안 됐고요. 올해 다시 신청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복지부로부터 울산의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의사제 20명을 울산에 배정하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간회시를 받은 상황이죠. 네, 우리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시민건강국은 하나의 국입니다. 큰 행정 조직이죠. 큰 행정 조직이면 당연히 인수 보고 내용도 충분히 내용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풍부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선 내용을 보면 뭐 보건의료 정책이나 의료지원단은 다 위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원 부분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 일반적인 내용들밖에 없어요. 시민건강 증진, 모자 보건 사업 지원, 시민의 정신건강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시민들이 우리 시민건강과에 바람했던 것보다는 뭔가 눈에 띄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울산 의료원 설립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보 이것도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울산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필수 의료 인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계속해서 지적 나오는 것처럼 우리 울산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 천면당 의사 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동안 일하신 것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건데 그래야 제가 계속 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발굴할지 결정을 할 텐데 그게 안 보여요. 지금까지 필수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 말고 뭐 없어요?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좀 부연 설명을 당선인께 네. 조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각의 공공보건센터들,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응급센터, 기타 등등의 센터들을 4페이지에서 보고 계실 건데요. 그쪽에서 이제 담고 있는 내용들이 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 병원들이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확보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고 제가 의사 선생님 확보에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그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소아과 전문의 울산대학교 병원에 2명 채용하는 그 인건비를 매년 10억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뭐 지금 정부에서 방향이 의사의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실 시도에서 굉장히 첫 번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의료진의 인건비를 전국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그 지역에 있는 의료 자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정부 방향이었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보에 이어서 필수 의료 내년에 특별회계가 확정이 되며 그 방향으로 지금 기존의 병원장님들과 지금 논의를 계속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울산대학교 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사실 다른 곳은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국립대 병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국립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3군데만 없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네. 잘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예, 어려움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했다라는 뭐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졸중은 쓰러지고 나면 병원에 신속하게 가는 것이 생명인데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울산 시민들은 뇌졸중 오면 다 대책이 없는데 지금 한 분밖에 제가 알기로도 동간병원 맞죠? 거기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아이 낳아라 하는데 지금 산부인과 몇 개 없죠 이제 병원이 원래 있던 것도 문 다 닫아 버렸죠. 또는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면서 지금 제대로 유지되는 곳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요. 아이 아픈데 갈 수 있는 병원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한번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얘기하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게 우리의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국인데 국이면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정책도 많고 안 되는 데라도 되게 만들려고 뭔가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를 희망을 했는데 지금 인수보고서가 생각보다 매우 얇고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당황한 겁니다. 그러면 민선 8기 이후에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이 뭐가 있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업은 또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이어가는 사업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업, 어떤 정책 이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가서 의사 선생님을 최소한 만날 수라도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어렵다 얘기만 하지만 시민들은 시민들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당장 아프면 어디 가요? 저 쓰러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요? 그죠?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 합니다. 지금 울산이 필수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시설도 부족하겠지만 일단은 의사 선생님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공공의료원도 좋고 다 좋은데 공공의료원 지어도 의사 선생님 없으면 또 헛방이잖아요. 지금 저도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 좀 많이 교류하고 지내는데 글쎄요, 지금 참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민 건강국이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아플 때 갈 곳은 있어야 될 텐데 특히 뭐 어디 뭐 눈가 시래기 나고 이런 건 며칠 참아도 돼. 감기 걸리고 한 것도 며칠 참아도 돼요. 근데 당장 급한 뇌졸중이나 아이 아픈 거나 산부인과나 이런 거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얘기를 막 힘줘서 하시는데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사회인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의사 선생님 좀 더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대안 같은 거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지금 우리 과학번역센터별로 아까 뭐 중증이나 우리도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지금 우리 민간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울산이 가장 약한 부분이 소아응급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울산대의 병원에 저희들이 10억을 지원해주고 또 이제 입원 부분은 안 돼서 저 양산 부산대 병원에 또 1억을 주면서 그런 인력들을 나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의사제 이번에 이제 하면 각 병원에 이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자기들이 할 때 우리 정부와 시가 같이 공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우선 지금 뭐 조직 개편을 앞두고는 있지만 우리 국의 인력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그대로 계속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흔들리지 마시고 하시는 일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우선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면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한 의사 선생님들을 더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좀 정책 제안 같은 거 아무래도 현업에 계시니까 제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디 외부 위탁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틀려도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좀 저한테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정책, 이런 조례, 이런 지원이 있으면 특히 필수 의료 말씀드렸던 소아, 산부인과 그리고 뭐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 쪽에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인력 확보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 그걸 한 보름 정도 고민했다가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상상력 차원도 좋으니까 한번 저한테 우리 구에서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같이 한번 더 고민해 보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